예, 오늘 강의는 제가 그 전반부를 녹화를 못 해가지고 두 분이 오늘 참석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후반부 강의 끝나고 제가 다시 전반부로 와서 앞에 내용을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 부분은 그 10주차로서 이제 STP 전략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석에 대한 부분은 오늘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은 그 환경분석하고 이제 STP 전략에 대한 세분화 시장까지를 할 거고요. 아까 못한 부분들이 이제 세분화 시장부터는 돼 있는데 앞쪽에 환경분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녹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두 개의 동영상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성 이온음료 포카리 스웩.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흘린 땀은 무엇으로 보충될까? 하늘로 퍼지는 자유의 포카리 스웨트 온몸으로 포카리 스웨트가 나의 몸을 깨어나게 한다. 알칼리성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가 너에게 내 마음 전하고파. 사랑한다. 우리 몸의 약 60%는 이온으로 수분인데 구성된 수분. 광고들인데 재충전하고 싶다. 오래됐죠. 오늘 좀 길어서 좀 간단하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And the land is dark. 예정된 마음은 시작됐어. 들어도 채울 수 없는 지금 몸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2000년대 손예진이 공부된 나오는 이제 배경음악하고 전체적인 포레미하고 가장 스웨시 이미지가 형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난 오늘도 파란 거의 30년 동안에 이 브랜드가 이런 어떤 이미지를 형성되어 되게 중요하죠. 포카리 스웨트.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여기에 있다. 마르지 않는 이 수분이든 가장 이제 최근 쪽으로 날 좋아한다고 뛰고 있어. 날 좋아.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살아있는 수분이 필요해. 포카리 스웨트로 우리의 세상은 라이브.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날 좋아한다고. 브랜드가 한 30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 본다면 또 생각만으론 아무것도 되지 광고 않아. 모델들이 영해지면서 도전은 액션이야. 설레이는
어떤 그 유닛, 그 블루 칼라라든지 멈추지 않는 이온의 힘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방사방을 그런 느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자, 반대로 동영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같은 그 스포츠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온 음료라고 최근에 이제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게토레이 같은 경우는 수분 제공급, 미네랄 재보충, 에너지 재충전. 인간을 통해서 좀 더 남성적인 어떤 이미지 스포티한 그런 좀 활동적인 다이나믹한 승리의 순간. 거의 유형적으로 똑같은 제품이지만은 서로가 다른 Gatorade.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타겟에 따라서 틀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같은 캐테고리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달리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STP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동영상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같은 캐테고리의 상품이지만은 브랜드마다 이렇게 그 타겟팅을 하거나 또 포지셔닝에 대한 전략들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 프로세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인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컨셉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시장을 세분화하고 또 거기서 타겟팅을 해서 포지셔닝 하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서 굳이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을 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진입하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독특한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이제 이 STP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요. STP 전략에서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하는 주된 이유는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기회도 보지만은 기회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위협되는 요소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요 단계까지만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어떤 이 브랜드나 혹은 상품의 전략 자체가 성패가 가늠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흔히들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최근 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창업을 하는 데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매장 빈 매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매장을 얻어놓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사업을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근데 뭐 흔히들 뭐 화장품 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뭐 이런 상품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제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에 경쟁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냥 만들면 팔리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해서 그냥 아이디어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성공 확률이 되게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교육받은 것처럼 이제 어떻게 컨셉추얼하게 하느냐, 이 컨셉을 만든다는 거는 소비자하고 어떤 소통, 소비자한테 일부 검증을 받는다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 검증된 컨셉에 대해서도 실제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경쟁 상황인지 또 센 어떤 기업이 있는지 또 나의 어떤 그 경쟁력이 차별화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동족의 유사 경쟁자가 있다 하더라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가는 것이 이제 시장 환경 분석을 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컨셉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STP 각각에 대한 어떤 역할을 본다면, 컨셉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차별성, 또 어찌 보면은 우리 브랜드 상품의 어떤 특징이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전략 방향을 우리가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컨셉에 따라서. 두 번째, 이 전략 방향이 정해지면은 어떤 시장에, 세분화된 시장에 누굴 타겟을 표적 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어떤 전략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가격 전략, 또 유통 전략, 프로모션에 의해서 이 전략을 실행할 것이냐 하는 세부 마케팅 계획을 전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분석에 대한 건데요.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어떤 기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의 기회를 어 찾아내기 위한 부분과 더불어서, 기회와 더불어서 이제 위험 요소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제는 여러분 외우실 텐데, 이 태라는 부분이 이제 위태로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기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더불어서 위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요소는 좀 우리가 가급적 피해가는 그런 전략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본다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이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회와 또 위험 요소를 보는 것과 더불어서 실버 블렛은 우리가 이제 철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총알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핵심적인 하나를 가져야 되죠. 우리의 진짜 핵심 강점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것도 이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찾아내는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환경 분석을 하는 방법에서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거시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패스 분석이라 해서 폴리틱, 이코노믹, 소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분석을 하는 거시 분석에 대한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미시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삼시 분석이 있는데, 이 삼시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가 컨슈머, 커스터머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C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소비자의 어떤 뭐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제 이런 시장을 좀 쪼갤 수 있는지, 이 세분화가 되는지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뭐 우리가 마켓 하면서 여러 분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은 사는 사람과 있는 부분에 이제 파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쟁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경쟁사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경쟁사의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떤 경쟁, 뭐 차별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통해서 나의 차별점과 어떻게 경쟁이 가능할 건지,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뭐 우리가 길 가다 센 놈 만나면 도망가는 전략을 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한 점들을 보완하고선 다시 들어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티터라고 해서 거기에 C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C는 컴퍼니, 우리 회사. 그러니까 지피지기에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회사가 어떠냐. 그러니까 내 회사를 안다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소스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자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재무적 자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과연 적정한지. 그다음에 항상 보면은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제 이런 그 마케팅 비용 자체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가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한대로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고 경쟁사를 알고 거기다 더불어서 소비자를 알고 그런 전략이 세워지는 걸 우리가 삼시 분석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간혹은 이제 포시 분석이 있는데, 하나의 그 추가되는 C는 뭐냐면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된 부분,
특히 요즘 들어서는 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옴니 채널도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 또 이런 유통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협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요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포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들, 우리의 사업들을 어떤 유통을 태워서 과연 소비자한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의 성공 기회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환경 분석의 주된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찾아낼 때 모든 부분을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서너 가지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환경 분석하다 보면 뭐 경기가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된다. 근데 경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내년도에 저성장을 하고 있대. 그러면 저성장이 됐을 때 우리 마케팅이 미치는 영향이 뭘까?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호경기 때 소비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 수가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런 소위 말해서 구매 대상에 떠올리는 브랜드 수가 절반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경기가 좋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넘버 원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탑 5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케팅을 전개하는 거고, 내년도에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5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브랜드 포지셔닝이다 그러면은 그걸 넘버 2까지 올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소비자가 2가지 정도의 브랜드를 고려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넘버 2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단순하게 마케팅에서 뭐 광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광고를 더 많이 노출시켜서 넘버 2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우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유통해서 아니면 혹은 뭐 상품력으로 우리가 넘버 2가 되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침체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넘버 2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서 거기다 집중을 할 것이냐, 이것이 환경 분석을 하는 큰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도 역시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제한된 어떤 예산 안에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을수록 우리한테 성공 확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퇴출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매력도에 따라서 뭐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 혹은 이제 브랜드들의 어떤 상황들이 이제 그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철수하는 게 좋겠다는 사업 퇴출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된 부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법규에 대한 어떤 제한성이라든지 또 성장 시장인지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분석, 또 경제 상황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환경 분석에 대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 환경 분석의 툴이 있는데 좀 영어로 써 있어서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앞서 얘기했던 삼시 분석에 대한 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유통 채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삼시 분석은 여기 보이는 커스터머, 그러니까 컨슈머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 소비자의 어떤 프로파일링을 알거나 소비자의 트렌드, 또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사의 어떤 뭐 강약점 분석들, 그래서 수합 분석을 보통 많이 하게 되죠.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그다음에 경쟁사와 더불어서 이제 경쟁 구도, 이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합 분석을 보통 하는 경우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뭐 기회 요소,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를 이렇게 확인하게 돼야 되는데, 이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는 이제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요.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지만은 이 외부적인, 그러니까 기업을 싸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기회와 위협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이렇게 조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패스트 분석은 폴리티컬, 그다음에 이코노믹,
그다음 소셜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삼시 분석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기업의 어떤 수합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특히 이제 수합 분석은 뭐 장기적인 전략을 따는 것보다 이제 뭐 1년 사업 계획을 짠다든지 아니면 6 개월 동안에 이런 걸 할 때 자세의 어떤 강약점 분석과 이제 기회 요소를 좀 믹싱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부분에 본다면 이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아까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패스 분석을 보통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 상황을 본다면 삼시 분석,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 내용들은 뒤에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경영 능력에 대한 경영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수학 분석, 그다음 밸류 체인에 대한 거, BCG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이제 사업 분석에 들어가는 이제 스트래테지 전략 분석을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든지 어 블루오션 전략에서 이제 스트래티지 캔버스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분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폴리티카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장품 쪽에서 본다면은 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가 이제 새로 이렇게 음 법 법제화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 또 뭐 맞춤형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또 최근 들어서 뭐 이제 뭐 환경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뭐 친환경 요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리필 매장들이 좀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요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상품 개발하는데 아니면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폴리티컬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소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뭐 인구 성장률이라든지 뭐 출생률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어떤 뭐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어떤 그 사회적 환경 자체가 좀 변화됐을 때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더불어서 화장품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이제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래서 뭐 피부 뾰루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오히려 눈화장에 좀 포커스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어떤 요소가 되겠죠. 또 경제적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가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를 고려하는 숫자가 틀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케팅 전략들이 수립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여기 포함될 겁니다.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뭐 이 화장품 쪽의 어떤 기술들 뭐 최근에 이렇게 좀 히트 상품으로 나오는 이제 가이의 스틱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스틱 화장품이 나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어떤 위생, 오염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스틱의 편리성이 제시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술을 과거에 스틱에 대한 개발을 못했던 부분이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스틱의 뭐 물음석이라든지 아니면 스틱이 부러지는 어떤 단점들 아니면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개선돼서 좀 완벽한 제품이 만들어져서 좀 나왔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건가? 또 그런 거 뭐 이 가위 같은 경우도 그전에 인제 뭐 선스틱 같은 건 나왔잖아요. 그러면 스틱을 스틱 제형으로 해서 다른 제품을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과 기술이 어떻게 접목됐을까? 그 기술을 우리가 우리 제품에 한번 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자, 시장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BCG 컨설팅 그룹에서 그러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만든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 툴이 되는데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 두 개 변수를 하는데, 첫 번째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성장률 10%나 혹은 15% 이상 기준은, 그래서 그 이상 됐을 때 고성장, 그 밑으로 했을 때 저성장인데 요즘은 요거를 정확하게 입히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저렇게 이제 성장률이 높은 시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숙된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를 좀 낮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비교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적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 내에서 어떤 가장 높은 경쟁자 대비했을 때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높았을 때는 플러스로 표시되고 낮았을 때는 이렇게 1 이하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사업 단위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주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이제 구매 경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높은 상표 인지도, 그다음에 유통 지배력이라든지 고객과의 어떤 협상력, 아니면 뭐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와의 어떤 협상력, 또 경험을 통해서 어떤 코스트 다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를 그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단위별로 이제 매트릭스상에 표시를 하는데 요렇게 이제 문제와 별, 캐시카우, 그다음에 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건 뒤에서 이렇게 표로 표시하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축, 툴은 뭐냐면 성장률,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표를 보면 고성장을 아까 10에서 15%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개 축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점유율이 높은 경우죠. 여기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고성장하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유지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성장을 위한 지속적 투자를 여기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성장이 좀 적어. 그러니까 이건 뭐 성장을 하다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수익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닌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그 더 이상의 투자보다는 이제 그 돈을 회수하는, 그러니까 하비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유지 수확인데 이제 수확에 좀 더 가깝게끔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마켓 쉐어가 작은 부분인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잘 하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여기서 경쟁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선택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기술력을 높여서 점유율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혹은 수확에 이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철수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잘못할 경우 여기에 과감하게 했는데 오히려 경쟁사가 더 도와주는 그런 형상이 된다면은 오히려 철수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점유율도 낮은데 시장 성장률도 이제 저조하대. 이거는 이제 철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다 투자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이제 각 뭐 사업군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이 뭐 화장품으로 본다면 각 브랜드가 될 수도 있죠. 각 브랜드마다의 어떤 역할들을 크기별로 표시해서 어느 위치에 좀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켓 시어의 두 지수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철수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그다음에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이냐 하는 결정하는 것이 이제 BCG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의 유사하지만 이거는 G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 G하고 이제 맥킨지에서 이제 만들어낸 또 다른 그 시장 분석 툴입니다. 이거는 산업 매력도와 사업의 강점을 분석을 해서 두 가지 축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산업 매력도에 들어가는 거는 기업의 이제 외부 요건인데, 시장 성장률, 시장 규모, 그다음에 산업의 수익률, 그다음에 경기, 뭐 계절 민감도, 경쟁 강도, 이런 것들이 사업 매력도에 들어가고요. 사업 매력도는 기업 내부에 대한 겁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거,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매출 성장률, 가격 원가 우위, 그다음 품질, 뭐 고객, 기술력,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이게 두 축으로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탈 이제 9개로 이제 구분해서 높고 중간 낮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 사업 단위를 이제 원으로, 앞서 이제 BCG 매트릭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점유율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성장을 하는 전략인지, 아니면은 좀 선별적인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회수를 할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 강점에서 보면 우리 강점이 높은 부분과 낮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사업 매력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산업 매력도가 높고 우리가 강점이 높은 이런 측면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투자를 통해서 계속 성장을 시켜야겠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 3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산업 매력도도 별로
별로야. 그러니까 성장률도 작고 뭐 시장도 작고 우리 역시도 여기서 강점을 못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한 경우는 철수를 해야겠죠. 이제 수학을 하거나 철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의 경우는 이제 좀 상황이 틀리죠. 같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선택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 경우 그러니까 산업 매력적으로는 낮고 우리는 강점이 높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잉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좀 투자를 줄이면서 이제 회수하는 그런 전략이 될 것이고, 산업 매력도는 높은데 우리는 강점이 약해. 그럼 여기서는 철수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G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마이클 포터의 5 포시스 전략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새로운 신규 시장에 우리가 진입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참여하는 기존의 기업들, 그다음에 또 잠재적으로 또 진입 가능성이 있는 진입자들, 잠재적 진입자, 그다음에 대체제, 그다음에 그 공급자의 또 구매자에 대한 5가지의 어떤 힘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간의 어떤 경쟁 관계에 따라서 이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기업 간의 어떤 경쟁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가 차별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성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차별화가 적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뭐 그런 예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제 과거에 요즘은 이제 그것이 거의 차별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과거에 본다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같은 것들이 이제 샤오미에 비해서 오히려 기술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많이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기술은 비슷하면서 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샤오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어떤 수익률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잠재적 진입자의 시장 진입이 위협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진입 장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수익을 더 많이 가겠죠. 반대로 진입 장벽이 낮은 경우 수익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부분이 되겠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천만 원만 있어도 뭐 상품 하나 아니면 브랜드 하나를 개발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경쟁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어떤 들어가서 그 시장 마켓쉐어를 늘리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들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방어선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대체제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제품을 다른 걸로 어떤 대체가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애호도라고 표현하는데, 애호도가 높다는 건 우리 제품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좋아하는 호감도가 또 높은 경우는 대체제의 영향을 안 받겠죠. 아, 이걸로 다 해결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과 뭐 성형을 본다면, 성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선호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낮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성형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는데, 뭐 뿌띠 성형 화장품이 나왔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이 수술이라는 부분에서 좀 기피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대체적으로 쓰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컨셉의 화장품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제 전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경우라면 화장품 자체가 이제 성형 화장품이 대체제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요. 그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과 공급자의 교섭력은, 이제 구매자가 강할수록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교섭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나처럼 공급하는 화장품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 초이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그러니까 공급자는 뭐냐면 원료라든지 뭐 용기를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는 뭐 OEM 회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공급자가 강하면 교섭력이 강하면 내가 뭐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의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교섭력을 더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차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을 만들 때 이 five forces, 그러니까 5가지 힘에 대한 분석을 했던 건데, 첫 번째 인터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부 경쟁자가 있느냐, 이 국내외 어떤 화장품이 다양한 화장품이 있고 다양한 유통에서 화장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의 이제 빅2가 전체 시장에 지금은 뭐 60% 이상을 차지하니까, 더불어서 이제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는 중소 브랜드가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한 상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차병원에서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제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부분도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피부과 병원의 브랜드로서의 좀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성형에 대한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텐셜 엔트리, 이게 신규 진입자들은 뭐 제약회사라든지 건강식품 또 음료를 취급하는 이런 회사에서 화장품의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또 어떤 그 사업의 확장성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OEM 공급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신규 진입자들의 그 진입이 용이한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고, 용기나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건 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이제 후방 통합의 위협보다는 좀 오히려 이제 좀 더 그 기존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매자에 대한 부분들은 유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이제 유통 그 제한된 유통 내에서 그 이 틈새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전방 통합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판매처 또 영업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좀 되게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분석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 전략을 좀 정리해 보면, 선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 리더십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생산에 있어서도 이제 규모의 시장 규모의 이제 그 원리 때문에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이제 코스트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고, 후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양으로 승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별점, 그러니까 제품의 차별점이라든지 뭐 기술의 차별점 이런 걸 통해서 차별화하는 방법들이 이제 전략이 될 것이고, 신규 진입자의 경우는 이제 뭐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좀 선택적인 어떤 그 결정을 해야겠죠. 좀 집중하는 시장 아니면 니시 시장을 좀 겨냥해서 진입하는 것이 이제 전략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 경쟁에 대한 부분과 경쟁 유형에 따라서 이제 비용 우위의 전략을 할 건지 차별화를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엔스 오브 매트릭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제품과 시장 중심의 어떤 성장 전략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그 분석 틀인데, 시장 침투의 경우는 이제 제품의 사용을 사용 빈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으로 했을 때 오히려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이게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자이리톨 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양치를 대신한다든지 해서 이제 껌 영역에서 오히려 양치의 영역까지 좀 넘어간다든지, 뭐 하루 3번 양치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량을 늘리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되겠죠. 매일매일 샴푸하는 것도 뭐 일종의 시장 침투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품 개발은 소비자의 잠재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뭐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디자인 변경하는 사례인데, 여기에 이제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김치 냉장고 같은 거. 과거에는 냉장고 하나에 이제 김치도 보관하고 다른 식품을 보관했는데, 김치만 따로 뽑아내서 이제 김치의 어떤 아삭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이제 이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뭐 세탁기 안에 이제 건조 기능이 있는 걸 뽑아내서 이제 건조기로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품을 만드는, 그래서 뭐 기존 시장에서 신규 제품으로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다음 시장 개발 부분에서 본다면 기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견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건데, 뭐 비비크림 같은 경우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사실은
뭐 화상을 입은 환자용,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비 크림이라면 이것을 이제 오히려 이제 메이크업까지 활용해서 좀 더 편한 메이크업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선블록 크림을 여름에 쓰는 걸로 이제 스키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확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존 제품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다각화는 새로운 뭐 제품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집중화 다각화는 현재 제품과 시너지 효과를 하는 거, 수평적 다각화는 현재 고객한테 안 구매를, 그러니까 사용해 보지 않는 고객한테 이제 새로운 신제품을 권유한다든지, 복합적 다각화는 현재 기술, 제품, 또 시장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업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압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수압 분석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내부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부터는 이제 2 부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